사랑합니다. 과학 강사 양원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완자 뭐죠? 오늘은 다섯 번째 단원 동물과 에너지에서 소단원 세 번째 호흡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호흡입니다. 호흡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호흡이에요. 소화기, 순환기 했고 호흡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죠. 호흡기는요, 이렇게 코, 입, 기관, 기체가 이동하는 관이죠. 기관이 앞에 있고 식도가 뒤쪽에 있습니다. 기관이 갈라진 그 끝부분을 기관지라고 해요. 중학교까지는 이제 기관지만 배우고 기관지가 더 가늘게 나뉘어지거든요. 그건 세기관지라고 합니다. 세기관지 끝에 꼭 폐에 있는 포도송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걸 폐포라고 하고요. 폐포 주변을 모세혈관이 감싸고 있습니다. 이 폐는 근육이 없어요.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못 움직이거든요.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되는데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못 움직이니까 갈비뼈하고 요 가로막, 예전에는 가로 방향으로 격리된 막, 횡격막이라고 있죠. 여기 이제 위, 소장, 대장, 간, 이런 이제 내장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제 격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갈비뼈와 가로막의 상하 운동에 의해서 폐가 커졌다 작아졌다 해서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게 됩니다. 이 폐포 주변의 모세혈관하고 폐포하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이 일어나지요. 기관 안쪽 벽에는 선모, 털이 하나 있으면 편모고요. 이 털이 여러 개나 있으면 선모라고 합니다. 이 선모가 있어서 먼지나 세균 등을 갈라내고요. 와, 폐포가 한 3억 개 정도로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바로 문제 풀어볼까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코, 기관, 기관지, 폐 등의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관계의 이름은 호흡계입니다. 호흡계. 그리고 A, B, C, D, F 이름을 쓰라고 나와 있네요. A는 코, B는 기관, C는 기관지, D는 폐, E는 갈비뼈, 늑골이라고도 해요. 이 F는 가로막입니다. 자, 구조 기호를 쓰래요. 차고 건조한 공기를 좀 따뜻하고 축축하게 만든다. 어딜까요? 코죠, 코.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어서 기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여기는 이제 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쉬었을 때 공기가 이동하는 경로요. 코, 기관, 기관지, 그리고 폐 속의 폐포, 보통 그냥 폐포라고 하는데 폐 속의 폐포. 그리고 들숨, 날숨. 들이쉬는 숨이 들숨이고요. 그냥 공기죠. 날숨이 내쉬는 숨인데 들숨 중 산소의 일부를 사람이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추가해서 내보내니까 들숨보다 날숨에 산소가 좀 적고요. 들숨보다 날숨에 이산화탄소가 좀 많습니다. 근데 들숨이든 날숨이든 그래도 산소가 더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공기겠지요. 들숨과 날숨의 거의 대부분은 질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소는 한 공기의 78% 정도 차지하는데요. 반응이 없어서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산소가 좀 줄어서 나가고 이산화탄소가 좀 추가돼서 나가요. 그래도 이산화탄소보다는 어떤 경우에나 산소가 더 많습니다. 들숨하고 날숨 성분인데요. 요 BTB 용액은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입니다. 그러니까 중성인 물에다가 넣으면 초록색이거든요. 공기를 부르르 넣으면 이게 들숨인 거죠. 공기가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일 없는데 날숨을 부르르 넣으면 이산화탄소가 좀 많이 들어가니까 산성이 됩니다. 그 사이다 콜라 환타에 이산화탄소 들어가 있거든요.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으면 탄산이라는 산성이 돼요. 그래서 부르르 하고 입김을 넣다 보면 노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호흡 운동의 원리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숨을 들이마실 때는요,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갑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그러면 가슴통의 부피가 커져요. 그러면 가슴통 내부, 흉곽 내부 압력이 낮아지죠. 그럼 흉곽 안에 들어있는 폐가 커지면서 폐 내부 압력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하고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를 흡기라고 하고, 이때 들어오는 공기를 들숨이라고 합니다. 날숨 보겠습니다. 폐는 근육이 없으니까 갈비뼈가 내려갑니다. 가로막이 올라가죠. 갈비뼈 내려가고 가로막 올라가고. 그럼 가슴통, 흉곽의 부피가 작아져서 흉곽 내부 압력이 세져요. 그럼 폐 부피도 작아지면서 폐 내부 압력이 세지니까 공기가 호하고 나오죠. 이때로 호기, 이때 내쉬는 공기를 날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 보죠. 산소와 이산화탄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체를 써보도록 하죠. 들숨보다 날숨, 내쉬는 숨에 많은 거는 이산화탄소가 많습니다. 내쉬는 숨보다 들이마시는 숨에 많은 건 산소가 많고요. 초록색 BTB 용액이 들어있는 두 개의 삼각 플라스크에 가나를 준비하고요. 공기를, 날숨을 넣었습니다. 노란색으로 더 빨리 변하는 거, 날숨. 변하게 한 기체는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흡 운동의 원리입니다. 폐는 근육이 없어요. 스스로 커지거나 작아지지 못해서 흉곽을 둘러싸고 있는 갈비뼈와 가로막의 상하 움직임에 의해서 호흡 운동이 일어납니다. 들숨하고 날숨인데요. 들이마실 때 갈비뼈 올라가고 가로막 내려가서 흉곽의 부피가 커지고 흉곽 내부 압력이 낮아집니다. 폐 부피가 커지고 폐 내부 압력이 낮아지니 공기가 들어오게 되죠. 날숨입니다. 갈비뼈 내려가고 가로막이 올라가서 흉곽 부피 작아지고 흉곽 내부 압력이 세집니다. 그러면 폐 부피가 작아지면서 폐 내부 압력이 높아지니까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기체 교환 보죠. 기체 교환의 원리는 확산입니다. 확산은 뭐냐면 농도가 진한 데서 농도가 연한 곳으로 분자가 에너지 공급 없이 스스로 운동하는 거,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는 거, 이걸 확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볼까요? 자, 모식도를 그려놨는데요. 일단 농도가 제일 진한데, 폐가 산소 농도가 제일 진해요. 혈관은 산소 농도가 연하고요. 조직세포의 산소 농도가 제일 연합니다. 그래서 폐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가 가고요.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산소가 가게 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제일 진한 데가 조직세포예요. 혈관은 좀 연하고요. 폐 쪽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제일 연합니다. 진한 데서 연한 데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기를 보면 그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 이걸 요새는 좀 얘기를 안 하는데 예전에 외호흡이라고 했었고요. 그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의 기체 교환, 이거를 내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외호흡과 내호흡은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 혹은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이라고 합니다. 분압이 각 부분의 기체 압력, 그러니까 기체 농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도 좀 볼까요?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좀 볼게요. 여기 어떻게 될까요? 폐동맥에서 심장에서 나와서 폐로 갔어요. 폐포입니다. 여기가 폐포. 이산화탄소 버리고 산소를 가지고 오는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맥혈이 산소가 많아졌으니까 정맥혈이 동맥혈로 바뀌겠네요. 네. 외호흡을 하면 정맥혈이 동맥혈로 바뀌고요. 자, 그리고 온몸 순환을 합니다. 내호흡혈과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이제 기체 교환이 일어났죠. 여기는 이제 산소가 많은 동맥혈이었거든요. 근데 조직세포에다가 산소를 주고 나면 정맥혈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보겠습니다. 기체 교환 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폐와 조직세포에서 기체는 농도 차이에 따른 확산에 의해서 이동을 합니다.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진한 데서 연한 데로 공기가 뭐 산소든 이산화탄소든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 폐랑 조직세포에서의 기체 교환을 나타낸 겁니다. 가로 안에 알맞은 거 보죠. 농도 차이를 그냥 써주세요. 이렇게 써주세요. 산소고요, 이산화탄소고요.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폐에서 모세혈관으로 가는 거 B, 이산화탄소죠. B는 이산화탄소고요. 그리고 이제 폐에서 모세혈관으로,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가는 거 산소이죠. 산소. 자, A는 산소, 그리고 B가 이산화탄소 이동 방향입니다. 산소 농도는 폐포에서 더 높아요. 모세혈관보다 폐포에서 높고요. 폐에서 기체 교환 결과 정맥혈이 동맥혈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해 쏙쏙 집축 강의. 요거 이제 호흡 운동 모형을, 호흡계 모형을 만들었는데요. 요 빨대가 기관, 빨대 갈라진 데가 기관지, 고무풍선이 폐,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고무막이 가로막 되겠습니다. 지금 갈비뼈는 나와 있지 않죠. 고무막이 아래로 가 있을 때가 이제 들숨, 고무막이 위로 가 있을 때가 날숨이 되겠네요. 그리고 문제 바로 볼까요? 호흡운동 모형에서 고무막은 우리 몸의 가로막에 해당하고요.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기는 게 들숨, 그리고 위로 밀어 올리는 게 날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네, 실력 탄탄 핵심 문제 보겠습니다. 호흡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보죠.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죠. 네? 뭔 소리야? 폐가 그렇고 호흡기 전체에서 보면 산소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예. 옳지 않은 거 1번. 당황했어요. 그리고 2번에서 4번까지 문제인데요. 사람의 호흡기를 나타냈습니다. 옳지 않은 거 보죠. 코하고 기관에서 먼지나 세균 등을 걸러주고 있습니다. B. 기관 안쪽에 털이 많아요. 섬모가 많고요. 그래서 먼지, 세균 걸러줍니다. C가 기관지, 폐 속에서 많은 가지로 갈라져서 새 기관지들이 폐포와 연결이 됩니다. D는 폐, 근육이 없죠.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요. 옳지 못한 거 2번에 4번. 3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구조의 기호와 이름을 쓰라는군요. 폐를 구성하는 작은 공기 주머니다. 폐포죠. 폐포가 여기 폐포. 4번 갑니다. 여기 알맞은 기호를 쓰라는데요. 코에서 기관지, 폐 속의 폐포인데 여기 기관은 B, 그리고 폐 속의 폐포는 E, BE 쓰시면 되겠습니다. 들숨하고 날숨, 성분에 대한 설명 옳은 건데요. 들숨에는 이산화탄소가 0.1% 정도 있습니다. 들숨에는 날숨보다 산소가 많이 들어있고요. 5번에 2번이네요. 그리고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초록색 BTB 용액이 든 비커 2개를 준비해서 공기 펌프하고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지요. 가에는 들숨, 나에는 날숨을 넣은 거고요. 나의 BTB 용액이 노란색으로 빨리 변할 것입니다. 산소가 이산화탄소가 그 용액 색깔을 변하게 만들어요. 4번, 6번에 4번이었고요. 그리고 7번입니다. 들숨과 날숨의 성분 중 일부를 나타낸 건데요. A, B에 해당하는 거. 들숨에 날숨보다 많은 거 산소이지요. 들숨보다 날숨에 많은 거 이산화탄소 되겠습니다. A 산소, B 이산화탄소. 8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사람의 가슴 구조입니다. 가는 갈비뼈, 나는 가로막이고요. 옳지 않은 거 보죠. 가는 갈비뼈, 나는 가로막이고요. 가나는 항상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8번에 2번. 그리고
9번입니다. 그 가나의 그러니까 갈비뼈하고 가로막의 이동에 따른 흉곽부표 압력 변화인데요. 자, 갈비뼈가 위로, 가로막이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입니다. 자, 갈비뼈가 위로, 가로막이 아래로 부피가 커지죠. 갈비뼈가 아래로, 가로막이 위로, 흉곽부피가 줄어듭니다. 압력이 작아지면서 날숨. 예, 9번에 4번. 그리고 들숨하고 날숨 시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들숨 때는 가로막이 내려가고 갈비뼈가 올라가서 흉곽 부피가 커지지요. 폐 내부 압력이 낮아져서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네, 옳지 않은 거 3번.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호흡 운동이 일어나는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호흡 운동 모형 나타낸 것입니다. 각 부분에 해당하는 거요. 빨대가 기관과 기관치, 식도는 아니고요. 고무풍선이 폐, 고막이 가로막. 예, 11번에 3번. 12번입니다. 고무막, 그러니까 이게 가로막이죠. 가로막을 아래로 잡아당겼을 때 일어나는 현상. 들숨이요. 들숨. 고무풍선이 부풀게 됩니다. 12번에 1번. 그리고 13번입니다. 그린 가는 사람의 호흡기관을 나는 호흡운동 모형을 나타냈습니다. 나에서 고무막을 밀어 올렸을 때 날숨이죠. 네, 날숨. 가의 변화 옳지 않은 거. 날숨이 일어납니다. 날숨이면 갈비뼈 내려가고 가로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슴 부피가, 흉곽의 부피가, 폐의 부피가 작아지죠. 13번에 옳지 않은 거 3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들숨하고 날숨이 일어날 때 폐 내부 압력, 흉곽 압력입니다. 뭐 같이 되겠죠. 대기압에서 압력이 낮아지면 공기가 들어옵니다. 들숨이고요. 대기압보다 압력이 세지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나가요. B는 날숨 때입니다. 옳은 것 찾아보죠. A는 들숨, B는 날숨 시기이고요. 폐 내부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으면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압력이 센 데서 작은 쪽으로 기체는 이동을 해요. 흉곽의 압력이 폐 내부 압력보다 높을 때, 그러면 흉곽의 압력이 지금 단 한 번도 흉곽의 압력이 폐의 압력보다 높을 때는 없죠. 없어요. 단 한 번도. 네, 2번. 14번에 2번. 그리고 15번입니다. 일단 AB 기체부터 좀 볼까요? 여기는 이제 폐로 왔네요. 심장에서 나왔으니까 폐로 왔겠죠. 폐 동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폐를 거쳐서 이제 심장으로 가겠죠. 나는 폐 정맥과 연결되어 있는 모세혈관이고요. A 바깥으로 폐 쪽으로 나가는 게 이산화탄소, 폐에서 모세혈관으로 들어오는 게 산소입니다. A, B가 이산화탄소, 산소이고요. 가가 폐동맥, 나가 폐정맥. 4번. 15번에 4번.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15, 16번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가에서 들어오는 혈액에는 나로 나가는 혈액보다 산소가 적고요. 그리고 A는 이산화탄소죠.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 이제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합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작용을 합니다. 16번에 4번이고요. 17번. 폐포와 모세혈관,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기체가 교환되는 것과 같은 원리, 확산이죠. 진한 데서 연한 데로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퍼져나가는 것, 확산. 빨래가 마른다, 증발이고요. 플리페 매트 이슬이 사라진다, 증발이고요. 향수 냄새가 전체로 퍼진다, 확산이고요. 바닷물을 증발시켰고요. 음식 냄새, 먼 곳에서 맡을 수 있는 건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퍼져나가는 거, 냄새가 퍼져나가는 거. 분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퍼져나가는 거죠. 3번, 5번. 확산은 3번, 5번이었습니다. 18번. 온몸의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일하는 기체교환입니다. 모세혈관에서요, 그러니까 조직세포에서요, 모세혈관으로 보내는 게 이산화탄소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공급을 해주는 게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A 방향 이산화탄소, B 방향 산소입니다.
19번, 20번 문제인데요. 자, 폐랑 조직세포에서 일하는 기체교환입니다. AB 농도래요. A. 폐포에서 모세혈관 조직세포로 가는 거는 뭘까요? 산소이죠. A는 산소. A는 산소. 그리고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을 거쳐서 폐포로 나가는 거 B는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A가 산소가 폐포가 진해요. 산소는 폐포가 진합니다. 산소는 예. 그리고 또 여기서는요 어디가 진하죠? 모세혈관이 조직세포보다 진하고요. 예.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가 진합니다. 없네요. 예. 네. 그러면 1번. 19번에 1번. 그리고 20번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물어봤는데요. A는 산소였고요. A는 산소는 대동맥보다 대정맥에 더 적게 들어 있습니다. 대동맥이 많죠. 대정맥은 온몸에다 산소 주고 온 상황이니까 적어요. 호흡계에서는 산소를 흡수하고요. 기체의 농도는 진한 쪽에서 연한 쪽으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가에서의 기체교환 외호흡 그 결과 혈액에 산소가 많아지죠. 이산화탄소 적어지고요. 20번에 5번입니다. 21번 서술형이네요. 오른쪽 그림은 폐를 구성하는 폐포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폐가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어서 유리한 점은 표면적을 넓혀 기체 교환을 효율적으로 한다 하시면 되겠어요. 22번입니다. 우리 몸에서 호흡 운동이 폐가 아닌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에 의해 일어난 까닭은 폐는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가 답입니다. 23번 우리 몸에서 호흡 운동이 일어나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 들숨이죠. 들숨. 가로막이 아래로, 갈비뼈가 위로 가서 폐의 부피가 증가하며 폐 내부 압력이 낮아집니다. 폐 내부 압력이 대기압에 비해 낮아지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폐로 공기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여기까지네요. 다음 시간에는 배설,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 배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양호원 과학학원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